우선 7회에는 퀸즈가에서 현우의 곤란한 상황과 현우를 오해하는 혜인의 모습이 일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8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우와 은성의 공방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 7화 이후부터 거짓말 조금 보태서 50가지 정도의 새로운 사건이 더 발생된다고 직접 스포를 해준 김소연 배우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대난리가 날 거라며 다가올 7, 8화를 너무 기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 곽동윤 배우님도 후반전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회차가 8화가 될 거라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던져지기 시작할 거라며 8화를 꼭 재밌게 시청해달라는 말을 덧붙이시기도 하셨죠. 16부작으로 8회가 딱 중반이다 보니 요즘 8회를 기점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눈물의 여왕 역시 8화가 가장 맵지 않을까. 하지만 당연히도 멘붕의 순간이 8화 마지막 장면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아주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개운한 결말 앞으로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시겠지만 이 상황들이 끝났을 때는 너무 재밌었다, 너무 개운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들이 이어진다라고 인터뷰한 김지원 배우님을 볼 수 있었는데 때문에 무조건 해피엔딩이라 생각하긴 했었지만 말씀해주신 너무 재밌고 개운한 결말이 기대가 되는데요. 현우와 혜인의 전개 이외에도 범자와 모슬이, 수철과 다혜, 그리고 마지막 은성의 상황까지 결말이 궁금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라 각 인물들의 모든 결말이 얼마나 시원하고 깔끔한 결말이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천다혜와 윤은성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퀸즈 일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뭔가 내통하는 사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박성훈 배우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는 워딩과 대답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해당 설정 이외에도 분명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서로에 대한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한 수철의 아이, 건우의 친부가 진짜 윤은성인 건 아닐지,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너무 매운 전개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왠지 내통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반전의 전개도 예상이 되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두 인물이니만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길 애청자로서 바라봅니다. 밉상 탈출하는 윤은성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들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은성이가 되게 얄미워 보일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라는 워딩이 의미심장해 보이죠. 이때까지가 아닌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은성이 될지, 얄미운 은성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건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곽동연 배우가 수철이 천다혜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걸 알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게 들린다. 아무래도 연기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한 것 같죠? 아마 곧 만나게 될 장면 같은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 수철이 될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우는 혜인을 향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언제 깨달았는가? 첫 번째 요점은 그가 독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혜인을 찾던 중 생각했던 장소에서 다시 혜인을 만났다는 점이다. 거기 혜인의 발뒤꿈치가 아프다. 이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혜인의 모습을 보고 현우가 완전히 무너진 내면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며 배우 김세연이 큰 대답을 내놓는 모습이 보인다. 너무 명장면이었던 장면이라 배우님의 디테일한 분석과 함께 다시 한번 시청해보면 좋을 장면일 것 같습니다. 혜인이에 대한 욕망, 윤은성, 퀸즈 그룹과 함께 혜인이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인터뷰한 박성은 배우님을 볼 수 있었죠. 몇몇 분께서는 퀸즈를 얻기 위해 혜인에게 보이는 모습들도 거짓일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역시나 조금 더 복잡한 인물인 은성이었네요. 혜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홍혜인은 매우 눈치가 빠르고 총명한 인물이라 은성의 감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적절한 선을 그리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헤르케나 관련 전개 이외에도 적용될 부분이 될 것 같죠. 백현우가 철조망이 찢어진 걸 발견하고 CCTV에 단서가 있을 거라 예상해 용량이자가 지워진 데이터 복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걸 윤은성이 가로채며 큰 돈을 주고 복구센터에 사람을 도망시켰는데 현우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동차를 두고 블랙박스로 그 모든 정황을 확인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보다가 제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윤은성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이 단서, 제가 한번 해석해보겠습니다. 현우가 데이터 복구를 맡긴 주성 24의 간판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국제디지털 포렌식 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여러가지 공인 자격을 증명하는 듯한 액자들이 다수 걸려있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벽에 붙은 보안각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성 24는 단순히 용산에 흔히 있을 법한 작은 가게가 아니라는 것이고 각서까지 쓰고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어긴 이 행위가 국제적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은성이 어느 정도의 돈을 쥐어주며 숨으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외까지 도망칠 돈을 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 현우가 맡긴 메모리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도망친 행위는 상당한 중범죄로 현우가 경찰에 전국적 수배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용인된다면 국제적으로 인증한 센터를 믿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오히려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겠죠. 물론 윤은성이 이 모든 걸 예상해 큰 돈을 주고 해외로 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송중기가 빈센조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 합동 수사로 이놈 잡아오려고? 어찌됐든 현우가 이 범인을 끝내 잡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메모리는 이미 윤은성에게 넘어갔으니 이걸로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순순히 윤은성에게 메모리 카드를 넘겼다고 말할지도 의문이고요. 하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그리고 돈을 주고 현우가 맡긴 메모리를 가로챈 정황 등이 최후의 법정 공방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변호사죠. 주석 24에 이 사람의 변호인이 되어 딜을 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면 최대한 감형해주겠다. 이미 경찰에 잡혀 국제적 범죄자가 된 이 사람은 감형을 받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리고 윤은성한테 받은 돈도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퀸즈가에서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겠죠. 잠깐 스쳐가는 장면이었지만 윤은성이 메모리 카드를 가로챈 건 아주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 다혜가 실수한 걸 윤은성이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한 것이지만 그럴 거면 아예 증거를 없앴어야죠. 이 사람을 죽이거나 완전히 해외로 넘기거나 해서. 하지만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 그냥 어디 대충 국내 한적한 지방으로 도망가는 것 같은데 결국 윤은성의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가 그의 발목을 잡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인이 법정에 출동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눈치챘으니 현우도 분명히 눈치챘겠죠. 현우야, 국제포렌식센터에서 보안 어긴 거 이거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아무튼 법정이 나타난 이분이 윤은성을 보며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하는 장면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